안녕하십니까. 지팡이 튜브 정의섭입니다. 이번에 이제 재산 조성비의 이 마지막,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공2 재산 조성비의 마지막인 이 자산 취득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 조성비 관2, 그 다음에 항 21 시설비, 저번에 이제 211번 시설비, 213번 시설정비 유지비는 했고요. 이번에 목 212번 자산 취득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비용리인데 이거 땅 사고 건물 사고 해도 돼? 해도 된대요.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사야죠. 얼른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대표님들 많이 사시는 자동차도 사고 막 그래야죠. 정말 그래도 될까? 즉 이게 사도 되나? 건물, 토지 이런 거를. 근데 사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아니고, 즉 요양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돈 번 돈을 그대로 어때요? 또 다시 요양원 하나를 증축하시는데 쓴다? 가능하죠. 가능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누구 거야? 라는 그게 됐잖아요. 이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부터 좀 명확하게 안 돼 있는 데가 여기 장기환 기간이에요. 즉 비영리라는 옷만 걸쳤지 실제는 비영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민간 비영리, 민간 비영리 그러는데 어쨌든 어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차지하고 또 중요한 문제 하나가 이 자산 취득비의 비품 구입비예요. 비품에 대한 아까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떤 청소기는 뭐 한 1, 2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나가고 나니까 이제 아시는 분이 그 얘기도 하는데 10,000원, 2만 원짜리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 2만 원짜리 청소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심지어는 몇천 원짜리 빗자루도 있죠. 뭐 빗자루 쓰레받기도 있죠. 근데 어떤 거는 200만 원이 효과하잖아요. 같은 어때요? 비품인 쓰레받기 청소기조차 차이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항목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 비품 얘기가 나오면 소모품하고를 어떻게 구분할 건가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비품 어떤 건 소모품이고 어떤 건 비품이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돈부터 많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사자고요.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럴 돈이 있고 이게 누구 거야는 나중에 따져야지 뭐. 자동차도 막 사드리고 열대면 어때요? 막 사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어때? 이게 누구 거야? 이건 나중에 따지는 거죠 뭐.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저 같으면 일단 사라고 하니까 사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조심하실 게 후원금에 대한 문제예요. 장기환 기간은 후원금을 받는 곳이거든요. 후원금을 받아서는 조심하게 사셔야 돼. 살 수 없어가 아니라 후원금으로도 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조심하자. 요거 후원금에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연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후원금이라서 이 후원금을 쓰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거예요. 자동차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자동차 난해하거든요. 이런 규정들이 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자산 취득비, 토지 건물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후원금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후원금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좀 꺼림직해요.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토지나 건물을 사서 후원을 하라고 하세요. 요양원은 만약에 요양원 A라는 요양원에 좀 계시는 어르신이 감동을 하셔서 그 요양원에 감동을 하셔서 야 내가 돈이 아주 많은데 요양원 살 돈을 줄게. 그리고 한 100억을 주셨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건 골치 아프니까 어르신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주세요. 저 그러면 속 시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누구 거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후원금으로는 잘못하면 어때요? 좀 조사를 받을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토지나 건물을 후원하라. 그러면 좋겠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품에 대한 거. 어떤 게 비품이고 어떤 게 소모품이냐의 문제죠. 비품은 일단 내용 연수가 있어야 돼요. 뒤에 이것도 지금 이제
그 모니터거든요. 이 모니터 뒤에 이렇게 해서 이건 몇 년짜리 해서 몇 년 구입됐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년이면 감가상각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내용 연수가 존재하는 거여야 한다. 비품은. 그리고 비품 관리대장에 반드시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품에 대한 정의, 이 제가 생각하는 회계 처리하면서 소모품은 내용 연수가 없어요. 예, 내용 연수를 빗자루에 이렇게 붙여놓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요새 빗자루가 튼튼해져서 한 3, 4년 쓰는 빗자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까지 내용 연수 잡지 말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그냥 내용 연수 잡지 말고 그냥 소모품 처리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대걸레도 하고 다 했답니다. 저도 그 시절에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런 걸 다 했다고 해요.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게 맞다. 또 어때요? 비품 관리대장에도 소모품은 등재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구분자를 제 회계 처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용 연수가 있고 부품 관리대장이 적는 거는 비품. 그 다음에 어때요? 내용 연수가 없고 비품 관리대장이 적지 않는 거는 소모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다. 이건 저희의 정의예요. 자, 자산취득비. 이 자산취득비의 핵심은 누구 건 것인가?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즉, 국가냐, 개인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때요? 제가 자꾸 민간 비영리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장기환 기관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비영리 회계를 계속해 나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영리적으로 돌아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도 토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야 진정하게 어르신을 케어하는 서비스질이 제고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언젠가는 늙을 텐데 제대로 된 장기환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자, 관 2 재산조성비, 항 21 시설비, 목 212번 자산취득비. 요것은 뭐 이런 핵심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당장 저희는 재산대장과 비품대장에 등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 일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후원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지출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또 뭐 건물 사라고 100억을 줬는데 그거 나 안 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고가품,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요양원이건 또는 방문 요양이건 주간보호건 어디건 이 자동차가 필수품이 시대잖아요. 바깥에 나가보면 전부 자동차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따라서 이 자동차 부분만큼은 물론 준부동산인 건 맞습니다. 거의 자산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팔면 또 그만큼 고가의 어떤 그런 뭐 처분해도 뭐 한 2천, 3천 나오는 차들도 요새는 허다하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것만큼은 어때요? 빠르게 어떤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따를 수 있는 규정이 여기저기밖에 널려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뭐 어쨌든 뭐 두리뭉실하게나마 이 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었죠. 여기는 분명히 비영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칙과 법과 이런 것들이 전부 비영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옷은 분명하게 비영리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 자산취득비만큼은 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영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치되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좀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이제 짧게 쉽게 제 나름대로 풀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